은행 가기 무섭다, 대출 받기 겁난다. 예, 요 얘기는 이제 이자 부담 어쩌나 하는 기준이 또 올랐다. 금리 인상, 대출 상환 부담 증가, 주택 매매 심리 다시 꺾일까, 기준 인상의 은행 이 분위기 봐봐 이게 지금 뭐 할 때야? 예. 평택이 매주 단위로 올라. 그러면은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사라고. 예? 지금이라도 이게 떨어져도 일단 내 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투자를 하는 거는 보류를 하라는 거죠. 제 말은. 집도 실거주 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최소한 뭐 4년 뭐 그 이상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나중에 다 어차피 보상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출 수요가 좌절, 뭐 미금리 동조된 미금리가 지금 뭐 이제 매달 올린다고 하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IMF 전에 봤던 금리가 올 수 있습니다. 연간 막 10%짜리.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한 적정 금리 2.86%, 가구당 이자 234만 원 늘어난다. 이거 단순 계산이고요. 실제로 뭐 지금 한 1억 빌리면은 6, 70만 원씩 내거든요. 1억 빌리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4억 빌리면 얼마죠? 네, 요 정도 돈 돼요. 네, 4억 빌리면. 그러니까는 4억도 지금 고덕에 8억짜리가 50% 대출 받았을 때 그 정도인데 10억이 되면 5억이고요. 그럼 매달 중소기업 월급을 내야 되는데 가능할까? 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금리가 높아지면은 집 매수 수요가 둔감해지고 그거는 즉 현재 있는 금액대에서 거의 보합을 그리거나 조금씩 상승할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꼭 그 갭 투자를 해야 되느냐? 나중에 못 빠져나오면 나락간다.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은 거래 위축, 예. 영향 미미 두 가지가 지금 뭐 팽팽하다 해가지고 이제 기사 제목만 본 거고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겁니다. 물가 심상치 않아. 우리 경제 복합 위기 증후 뚜렷. 복합 위기라는 단어가 무서운 겁니다. 증후도 뚜렷하대요.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깔죠. 예. 밑밥을 까는 이유는 뭐죠? 그 윤 당선인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밑밥 깔아놓고. 자, 여기 보면요.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물가가 심상치 않다. 장기화 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된다. 예. 우리가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잘 세워야 한다. 취임도 전에 경제 위기를 경고한 거는 이래를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조건이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다. 밑밥 미리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원자재 서비스 물가가 소비자 물가 추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은 거의 8%라고 얘기하죠. 예, 어마무지한 거예요. 8%면요 어마무지한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4.1%까지 물가가 올랐어요. 뭐 기사로는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건설 현장에 지금 셧다운 되려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철근, 건설 자재, 인건비 등 뭐 기름값 안 오른 게 없는데 공급 단가는 예전대로 할래니 안 된다. 그렇게 못 하겠다. 다 죽는다 해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250만 원 공급 과연 잘 될까? 잘 될까? 공급이 없으면 또 주택 가격이 또 일정 시점이 되면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거주자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은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신적인 존재다. 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아냈는다. 저는 못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지금 사서 내년에 팔든 뭐 하든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한 좀 지켜보자. 올 연말까지 누가 취임하고 누가 이제 장관이 되고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보고서 움직여도 된다라는 생각. 여기 보면 이제 10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 석유류 등 공업 제품 가격이 전년 같은 달 대비 31.2%가 상승했대요. 당연히 앞으로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 값은 다 올라서 나올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는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 볼 겁니다. 아마도.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공급을 못 한다면은 앞전에 지금도 하고 있는 지금 정권에서 하고 있었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거 완전히 다 갈아엎겠다고 한 사람이 별반 다를 거 없는 정책들을 내놓게 될 거니까. 왜냐면 까딱하다가는 이거 완전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히 부동산뿐이 아니라 모든 지금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지금 소주값 올랐죠. 뭐 앞으로 이제 커피값 오를 거고, 지금 뭐 밥상 물가에서 다 올랐잖아요. 쌀값도 아마 오를 거고, 채소값도 오를 거고, 다 오른다. 예. 그러니까는 전세나 월세나 이런 거 있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서 그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내가 버틸 수 있는, 예, 버틸 수 있는 연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는 초연끌을 했다가 이제 나락가시면 안 되고, 버틸 수 있는 연끌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가라. 다만 투자는 하지 말고 신중해라. 네, 이 상태에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식 물가 상승률, 여기 그래프도 나오네요. 외식 물가가 요렇게 해서 요때 이제 코로나가 여기 어디쯤 터졌죠? 여기 어디쯤? 그래서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네, 거의 뭐 이 정도면 로켓이다.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다. 무섭다. 이렇게 계속되면은 아마도 힘든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특히나 없는 분들이 더 힘든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죠. 있는 분들은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있는 분들은 돈은 냉정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굉장히 차가운 생각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막 이렇게 휩쓸리거나 치우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조금 자산이 한정적인 분들 좀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매달 나가는 돈이 늘어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현금 파이프라인이 없는 환경이라면은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가 온다. 그런 거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내구재 중에서도 승용차 판매가 이제 많았다 하는 게 승용차는 저도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 뭐 한 5군데는 걸어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안 나왔죠. 예, 지금 제가 안 나왔습니다. 국산차에다가만 지금 대기 8번이라고 그래가지고 걸어놨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고 그 대기 8번이라는 얘기 듣고서 나머지 다 취소했어요. 약간 허수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아마 자동차도 일시적으로 판매가 안 되는 그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도 결국은 대출을 일으켜서 사야 되는데 대출금이 부담이 되는 게 온다면 자동차 사는 것도 미루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고물가의 소비 발목, 그죠? 예. 당연히 돈 쓸 돈이 적어지죠. 기존에 300만 원 벌던 분들이 갑자기 이게 400만 원, 500만 원씩 버는 게 아니라 300만 원에서 생활했던 걸 더 줄여야 되는 게 오는 겁니다. 애들 뭐 공부방을 하나 덜 보내거나 아니면 보험을 하나 해지하거나 또는 내가 자가용을 이용했다가 버스를 타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소비를 줄일 거고 뭐 한 달에 몇 번씩 먹었던 외식도 줄여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 경제가 조금씩 가라앉는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응? 이 당선인이 뭘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시장에 돈을 뿌릴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돈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하면 긴축통화국도 아닌데 우리가 거꾸로 하면 우리 완전 나락가 버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분명히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신중하자. 신중하자. 예, 요 밥값 티켓, 숙박 할인 지원 이런 거 해줄 테니까 써라. 그러면은 누가 쓰겠어요? 허리띠 졸라매야 될 사람들이 쓰겠습니까? 예, 아니죠. 있는 분들은 할인 받고 쓰는 거예요. 승용차 판매가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16.5% 감소하고 다시 줄어드는 모습. 제7차 물가관계차관 회의에서 보험과 문화 분야 물가 부담 경감 지원 대책 해가지고 최근에 혹시 실비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문자 받으신 거 있지 않으세요? 6월 말까지 전환된 계약권 보험료 50% 인하와 온라인 전환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특히나 이렇게 보험이라고 나왔어요. 보험. 그래서 아마 뭐 4세대 실비 보험으로 갈아타면 1년간 보험료 뭐 50% 지원해준다 라는 문자 혹시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채팅창에 1번 눌러주십시오. 1번. 이 4세대 실비보험을 제가 이제 보험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뉴스까지 나왔는데 저 문자도 받았는데 이거 뭐냐 그랬더니 바꾸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이제 그 보험이 갱신됐을 때 기존 거는 갱신 폭이 엄청 커진대요. 예.
엄청 커지는데 그래도 기존 게 좋은 거래요. 그래도 기존에 가입해놨던 실비가 좋은 거래요. 왜냐하면 기존 거는 뭐 80%, 90% 이렇게 보험을 내가 적용받는데 4세대는 이게 점점점 깎인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뭐 80%였다가 70, 60, 50, 4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말이 실비 보험이지 나중에 받는 건 별로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험료가 기존 게 갱신되면서 올라가는 게 진짜 부담스러운 지경까지 갈 때까지는 그냥 기존 거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예. 이거를 지금 뭐 50% 경감 받으려고 바꿨다가 정말로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을 때 기존 거는 뭐 80%, 90% 받았던 게 다시 뭐 60%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 이 경감 받았던 돈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뭐 심지어는 뭐 암이나 뭐 큰 병으로 가게 되시면 뭐 그거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니까 요 보험 관련된 거 만에 하나라도 실비 보험을 이렇게 뭐 갈아타야 되고 뭐 하는 게 있으면 꼭 보험 설계사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갱신이 막 큰 폭으로 되는 건지 물어보시고 부담되시면 바꾸시고 아니면 유지하시는 게 낫다고 하네요. 이런 깨알 정보 드렸습니다.